법무사 시험에 당락을 가르는 과목 부동산 등기법. 민법은 이해하면 되는데 등기법은 절차라 외우는 게 답입니다. 돌아서면 자꾸 까먹어요. 파트 1. 등기의 당사자. 누가 등기할 수 있나? 등기 신청 적격. 가장 먼저 등기부 주인 자리에 누구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 적격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종중. 이 셋은 됩니다. 시험엔 이게 나오겠죠. 첫째, 학교 절대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명의로 땅 못 삽니다. 국가나 학교 법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둘째, 민법상 조합. 우리가 아는 동업계약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해야 지 조합 자체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단 농협, 재건축 조합은 특별법상 법인이니까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셋째, 태아, 뱃속에 있는 아기. 민법에선 권리 능력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등기법은 냉정합니다. 태어나야 이름을 올려줍니다. 태아 명의 등기 각하입니다. 파트 2. 신청의 원칙. 혼자냐 같이냐. 단독 신청 대 공동 신청. 등기소는 의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공동 신청입니다. 집 파는 사람, 등기 의무자와 사는 사람, 등기 권리자가 손잡고 같이 가야 받아줍니다. 그래야 사기를 안 치니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없을 때입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팔 사람이 없죠? 나 혼자 가는 거예요. 2번. 상속 등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같이 갈 수 없죠. 상속인 나 혼자 갑니다. 3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개명했거나 이사 가서 주소 바꿀 때 나 혼자 가서 바꾸면 됩니다. 4번. 판결에 의한 등기. 이게 핵심이에요. 매도인이 등기 안 해줘서 소송 걸어서 이겼습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죠. 그러면 판결문 들고 혼자 가면 됩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대요. 함정주의. 소송에서 진 패소자는 절대 혼자 못 갑니다. 이긴 사람만 됩니다. 당연하죠. 파트 3. 첨부 서면의 늪. 인감과 농취증. 서류 싸움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좌절하죠. 농취증이 농지 취득자 자격증명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인감증명서. 누가 내나? 등기할 때 인감은 손해보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즉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무조건 냅니다. 자기 집 뺏기는데 가짜일까봐 확인하는 거죠. 반대로 이득 보는 등기 권리자, 매수인은 낼 필요 없죠. 인감을. 예외적으로 협의 분할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대요. 누가 얼마나 가질지 합의한 거니까. 자, 2번 농취증, 농지 취득자 자격증명. 이거 언제 내나? 농지, 전답, 과수원을 살 때 필요합니다. 유상, 매매. 당연히 필요하죠. 무상, 증여로 했을 때 공짜로 받아도 농사는 지어야죠. 필요합니다. 판결, 소송 이겨서 가져와도 농사는 지어야죠. 필요합니다. 상속, 아버지가 짓던 농사 아들이 바로 못 지을 수도 있죠. 투기 목적 아니죠. 그래서 상속은 면제입니다. 진정 명의 회복, 원래 내 땅 내가 찾아오는 겁니다. 면제입니다. 가등기, 가등기 때는 농사 안 짓죠. 본등기 할 때 냅니다. 가등기 때는 면제. 파트 4, 등기의 실행. 29조 각하 사유의 공포. 서류 냈는데 등기관이 돌아가세요 하는 게 각하입니다. 등기법 제29조에는 11가지 사유가 있는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왕입니다. 이건 등기돼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2호 위반 사례들 볼게요. 1번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공유자 중 한 명이 내 지분만 먼저 보존 등기 할게요. 안 됩니다. 전원 다 같이 하거나 전원을 위해 해야 합니다. 보존은 전원. 2번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 상속인 중 한 명이 내 몫만 상속 등기할게요. 안 됩니다. 상속도 전원. 3번 이중 보존 등기. 이미 등기부 있는데 또 만드는 거 안 됩니다. 4번 농지의 전세권 설정. 우리나라 법은 소장농 금지예요. 농지의 전세권 절대 등기 안 해줍니다. 파트 5. 가등기와 부기등기. 1번 가등기 예약.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힘만 있어요.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습니다. 주인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순위 가등기한 날로 소급합니다. 새치기 성공이죠. 물권 변동, 주인 바뀌는 거 본등기한 날부터입니다. 이 시차로 구별하는 게 포인트예요. 함정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권을 남한테 넘길 수 있나요? 네, 됩니다. 가등기의 가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주등기가 아니라 가지치기 부기등기 하는 경우 공식 하나만 외우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건드리면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주등기죠. 주인이니까 중요하죠. 근데 소유
소유권 이외에 전세권, 저당권 이전, 이건 부기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주소 변경, 부기등기. 사람은 그대로인데 명찰만 바뀐 거니까요. 그리고 환매특약, 부기등기입니다. 매매에 딸린 식구니까요. 파트 6, 등기의 시작,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의 탄생. 자, 건물을 다 지었어요.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대장상,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함정,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 내 땅이다라고 군수가 확인해주면 보존 등기가 될까요? 토지는 안 됩니다. 토지는 국가 사무예요. 국가가 관리하므로 국가 상대로 받아야 해요. 건물은 됩니다. 건물은 지자체장 관리하니까 시장, 군수 확인서로 등기가 가능하대요. 공식, 토지는 국가, 건물은 군수. 자, 하나 더.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원일을 적지 않습니다. 매매는 몇 월 며칠 매매라고 적지만 보존 등기는 그냥 소유권 보존 끝입니다. 계약한 날짜가 없으니까요. 파트 7, 돈의 꽃, 근저당권 설정 등기, 빚쟁이의 권리예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하는 근저당, 등기부에 뭘 꼭 적어야 할까요? 이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1번, 채권 최고액을 적습니다. 빌린 돈 1억이면 120% 잡아서 1억 2천 이렇게 적죠. 이자는 따로 적지 않습니다. 최고액 안에 다 포함된 걸로 봅니다. 2번, 채무자 적어야죠. 돈 빌린 사람 이름.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 좀 어렵죠? 내가 A 건물, B 건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은행이 A 건물만 경매 넘겨서 돈을 다 받아갔어요. 그럼 A 건물 후순위 권리자는 억울하죠? 은행 대신 B 건물에 가서 권리 행사하는 거, 이게 대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부기 등기로 합니다. 저당권 자체가 옮겨 다니는 거니까요. 파트 A, 요즘 대세. 신탁 등기, 맡기는 등기예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신탁회사에서 땅 맡기죠. 신탁 등기의 핵심은 동시신청과 일괄신청입니다. 1번, 동시신청, 소유권 이전, 맡기는 것과 신탁 등기는 무조건 동시에 합니다. 2번, 단일번호, 1건 1신청. 이게 특이합니다. 등기신청서는 별개로 쓰는 게 아니라 신청서 한 장에 소유권 이전과 신탁을 같이 써요. 그래서 등기부에도 순위번호 하나에 같이 적힌대요. 횡선으로 나누지 않는데요. 3번, 수탁자가 단독 신청.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라 수탁자, 신탁회사가 혼자 등기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파트 9, 지우개, 말소 등기와 이해관계인. 등기를 지우는 말소 등기. 그냥 지우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등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승낙서가 있어야 지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등기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 전세권에 은행 대출, 저당권이 잡혀있어요. 은행 승낙 없이 전세권 지우면 은행은 담보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은행 승낙서 또는 판결문, 이게 없으면 전세권 말소 각하됩니다. 자, 공식, 말소할 땐 딸린 식구 동의 받아라. 파트 이의신청, 등기관 멱살 잡기. 마지막, 등기관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하는 이의신청. 누가 할 수 있냐? 1번, 각하당했을 때 신청한 사람 당사자만 억울하죠. 제3자는 끼어들 수 없어요. 2번, 등기가 실행됐을 때 저거 왜 받아줬어? 라고 따지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안 된대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아까 배운 관할 위반이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29조 1호 2호, 이건 중대한 하자라서 제3자도 저거 무효니까 지워주세요 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에 냅니다. 일단 때린 사람한테 가서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등기부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법 다 돌았습니다. 이 스크립트 합치면 정말 학원 강의 1순환을 압축한 효과가 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